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속은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개편에 살아남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튜디오 1035가 뭐 그냥 방송입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편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LG 트윈스가 1990년도 창단한 첫 해, 그리고 94년도 이후에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뿐만 아니라 코리안 시리즈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네, TV에는 경북 지역이라서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이 아니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긴 한데요. 역대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것이라서 LG 팬들에게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경사스러운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할게요. 알쏭달쏭 심리학이 아니고 오늘은 네네네. 스포츠 소식. 아니 LG 트윈스 팬이세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물론입니다. 저는 MBC 청룡 시즌부터 시작해서 LG 트윈스 팬이죠. 예. 언제적 MBC 청년이 이종도 선수, 유종겸 이런 선수 있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29년이면은 정말 팬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에이, 그렇죠. 29년 만에 우승이라는 건 사실 30살의 성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본인의 나이인 만큼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 단위로 측정하면 90년대에 40, 50대였던 가장이셨던 분들은 아마도 지금은 70, 80대가 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노인 소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노인 소외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방금요. 네네. 우리 정혜인 교수가 유광 점퍼를 입고 방송을 아니었군요.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야구 이야기 기대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야구 이야기 잘못하면 사실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는 오늘 참기로 하겠습니다. 예. 소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무리가 기피하고 따돌리거나 멀리함이라는 것과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상실해서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소외라는 개념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된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나 관련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디지털이 노인을 소외시키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발전의 그 속도나 흐름이라는 게 그다지 막 재빠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것도 이것 때문이기는 합니다. 예. 어떤 어르신이 온라인 예매를 할 줄 몰라서 잠실 야구장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창구에 문이 열리고 표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모두 매진입니다 라는 이야기만 듣죠. 예. 매표소 직원이 매진이라고 말을 하지만 안타까운 나머지 아무 데도 없어요? 외야도 하나도 없어요? 라고 되묻기만 하는 게 방송이 됐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네, 결국 야구장에 발을 들여보시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9년 만이니까는 청년 시절에 LG를 응원했던 분이 이제는 노년이 되셔가지고 야구장을 직접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티켓을 예컨대 한 20%, 30% 이렇게 배정을 해놓는다든가 기술을 발전된다고 거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 30%가 고스란히 이게 예매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어지기는 한데요. 예. 이런 기술의 발전이 배려가 부족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모두 같은 팀의 야구 점퍼를 맞춰 입고 TV를 보면서 응원하는 풍경을 사실 야구장 근처에서는 자주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서 표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매표소도 온라인으로만 표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다.
온라인에서 팔리지 않은 표들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니까 현장 구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야구장에서 티켓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명절에 열차표 구할 때도 이런 현상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특정 기차에서 열차표를 100%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일이 또 있었죠. 예.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혹시 남은 잔여석이나 입석표를 구해보려고 현장에 나와서 기다렸지만 좌석표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저 입석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감지덕지 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것뿐이 아니라 몇 년 사이에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로 인해서 은행 창구도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 금융에 대한 디지털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는 무조건 필요하지만 이 변화가 이 지역 단위 안에서 아무리 디지털 교육을 하고 이런 어떤 이 100% 온라인 예매가 아니라 좀 더 노년층을 위한 어떤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여전히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정보 격차를 다룰 때 늘 하는 게 우리가 그 노년층 이야기할 때 보통 65세 이상을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격차에서는 55세를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외감이 크죠? 네, 맞습니다. 2023년도 3월에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라는 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매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사실 낮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으로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순서로 낮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령층의 디지털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실감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이걸 잘 이용하지 못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이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만약에 100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은 69.9%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건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에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 거의 한 90%에 육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노년기에 휴대폰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기기 보유 여부를 떠나서 인터넷의 접속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심도 있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 평균 값을 냈을 때에는 디지털 접근은 괜찮지만 역량이 낮아서 충분히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기 가지고 있는 거야 다들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만 활용이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성인 연령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 기기 활용하는 건 떨어질걸요? 그럼요. 노년기에는 그리고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소외를 더 많이 당하게 되면 외로움을 경험한다거나 또 심리적인 불안감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본인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게 되면서 독립성을 잃어가게 되니까 사회 안에서도 격리를 당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면서 노인의 디지털 역량 증진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사실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걸 넘어서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 습득하는 것은 이 과정 안에서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또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자녀나 손자녀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높여주기도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또 강화하는 측면으로도 활용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요즘 지자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이런 것도 하는 게 다 이런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리터러시 영어로 그대로 했습니다만 보통 문해력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 이용 여부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 정보기술 여부와 우울 증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것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술 이용의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나 손자녀와의 네트워크이라든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호주에서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과 외로움 간의 관련성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새로운 친구를 내가 찾으려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또 오히려 정서적인 외로움 수준이 더 높아졌다라는 보고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기 위해서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 온라인상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라고만 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무엇보다도 우울감이나 외로움은 혼자라는 고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 전반에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저는 제일 공감하고 이거는 분명히 그냥 뭐 논의하는 담론 수준이 아니고 정책적이라던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게 조금 전에 그 기차표 예매하신 어르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연구의 결과들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 노화도 변화의 한 가지인데요. 다른 변화들에 비해서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는 바람에 인간이 스스로 내가 늙어가고 있어 하고 하는 걸 인지하기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더불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장 판매를 10%라도 한다면 전날 밤 12시부터라도 매표소 앞에서 기다려 사고 싶은 마음에서 전해지는 간절함이나 기차표를 현장 예매할 수 있도록 약간의 편의를 봐주신다면 입석도 감사합니다 라는 대신에 그들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석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 권리 좌석 내놔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노인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